국민스타 임영웅 역사적 신드롬. 이 책의 탄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최고가 모였다. 대한민국 대표 가수 감성장인 주인공 임영웅, 대한민국 대표 문화평론가 하재근 작가, 음악 출판계의 메이저 그룹 3호 ETM, 행복한 마음으로 읽어드리는 한명환 TV. 국민스타 임영웅의 역사적 신드롬은 영원할 것이다. 건행 안녕하십니까, 한명환입니다. 국민스타 임영웅 역사적 신드롬이란 제목의 이 책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들이 모여서 만든 책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스타, 감성장인 임영웅이 주인공이 된 이 책은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평론가 하재근 작가님께서 글을 쓰셨고, 대한민국 음악출판계 최고의 메이저급 회사, 즉 음악출판계의 임영웅 3호 ETM에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하게 3호 ETM에서 저에게 이 책을 읽으라고 보내주셔서 개인적으로도 이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에 무한한 영광과 그리고 큰 행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챕터 1, 임영웅 발견되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됐다.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임영웅이 국민가수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이 오디션 자체도 초현실적인 인기를 누린 국민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속에서 임영웅은 역사적인 국민스타의 위상에 올랐다. 아직까지도 인터넷에선 미스터트롯 1회가 마치 신화처럼 회자된다. 엄청난 무대들이 단 한 회에 쏟아졌다는 것이다. 이런 도전자들이 1회에 모두 쏟아진 게 너무 신기하다며, 이러니 미스터트롯이 대성공할 수밖에 없었다고 누리꾼들은 요즘도 이야기한다. 바로 그 1회에 발견된 출연자 중에 임영웅이 있었다. 임영웅은 1회 첫 등장 당시부터 충격을 안겼다. 현역부 A조였다. 아마추어 가수가 아닌 기성 가수라서 더 긴장될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 심사위원들도 기성 가수에겐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끝에서 두 번째 순서에 등장했다. 이와 관련해 미스터트롯의 노윤 작가는 훗날 이렇게 이야기했다. 예선에선 별로 기대감이 없었어요. 외모도 강렬하지도 않았고 자극이 전혀 없어 다소 밋밋했지요. 오디션 프로그램의 공식에는 그다지 잘 맞는 것 같지 않았어요. 임영웅은 강하게 자극을 주는 유형의 가수가 아니다. 그의 편안한 스타일이 자극적 MSG를 찾던 예능 제작진에겐 뭔가 허전하게 느껴졌던 것 같다. 말하자면 분식집 냉면을 찾고 있는데 진짜배기 평양냉면이 나온 격이다. 자극적인 냉면에 길들여진 사람은 평양냉면의 깊은 맛을 처음엔 잘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몇 번 먹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슴슴한 맛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노윤 작가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 노래도 내가 아는 바램을 불렀는데 너무 담담하게만 불렀어요. 그런데 잘 울지 않는 내가 휴지를 들고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이상하다. 되게 힘이 있네. 이렇게 느꼈습니다. 노윤 작가의 귀와 마음은 임영웅의 목소리에 바로 반응한 것 같다. 하지만 시청자가 아닌 예능 제작진으로서 오디션 출연자는 자극성이 강해야 한다는 예능 불문율이 처음엔 더 우선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게 임영웅을 1회 엔딩으로 배치하지 않은 이유가 아닐까? 노윤 작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내가 울 정도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했는데 방송이 나가면서 놀라울 정도의 반응이 나왔어요. 이렇게 제작진이 놀랄 정도의 엄청난 반응이 미스터 트롯 1회 이명웅 첫 등장 이후 터졌다. 저 유명한 바램이다. 현역부 A조 첫 순서로 등장했다. 이때 이미 아침마당을 통해 트로트계 인사들에게 실력을 인정받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참가자가 이명웅을 라이벌로 지목했다. 이찬원, 김인석 등 여러 가수와 지망생에겐 이미 스타였던 것이다. 하지만 트로트계 바깥의 사람들은 아직 이명웅을 모르는 상황이었다. 한 여자를 지키는 영웅이가 이제는 여러분을 지키러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다. 한 여자는 사랑하는 어머니라고 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힘들게 혼자 키워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명웅은 대한민국을 사로잡는다라고도 했는데 그 말은 불과 몇 분 후 현실이 되고 말았다. 바램을 부르자마자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라는 가사가 마음을 찡하게 하는 노래 바램을 부르겠습니다. 이명웅은 어머니를 위한 노래를 무대에서 불러본 적이 없다면서 이 노래를 시작했다. 이 노래에서부터 이명웅 음악 세계의 일단이 드러났다. 바램은 정통 트로트가 아니다. 편안한 발라드 팝 정도 느낌의 성인 가요라 할 수 있다. 성인 가요는 성인들이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노래를 폭넓게 가리키는데 그 안에 트로트 발라드 등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가 포함될 수 있다. 이명웅은 그렇게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는 성인 가요 가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그의 음악 세계가 국민에게 이명웅을 알린 첫 곡인 바램에서부터 나타난 것이다. 이후 숱하게 보게 될 또 다른 모습도 나타났다. 바로 원곡자, 원작자가 감탄하는 모습이다. 마침 심사위원석에 원곡자인 노사연이 앉아 있었다. 이명웅이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라고 첫 소절을 하자마자 노사연이 하고 감탄을 터뜨렸다. 그럴 정도로 이명웅의 감정 표현은 처음부터 사람의 마음을 울렸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라며 두 번째 소절을 부르자 유명 작곡가 조영수가 오, 너무 잘하는데? 라고 감탄했다. 조영수는 1절조차 다 듣지 않고 하트를 눌렀다. 노사연, 장윤정, 진성 등 전문가 마스터들이 대부분 1절 클라이막스 전에 하트를 연이어 눌렀다. 초반 감정 표현에서 이미 아는 사람은 알 수 있는 절정의 신공이 등장한 것이다. 담백함 속에 진심을 담은 목소리라는 자막이 흘러나왔는데 이명웅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한 자막이었다. 쥐어짜는 고음만이 가창력이며 오디션에서 고음으로 허공을 찔러대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빠진 사람들은 이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한다. 이명웅 목소리의 바램은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바램은 이미 널리 알려진 곡이었지만 그가 부르자 다르게 들렸다. 기이하게 마음이 움직였다. 내가 바램을 듣고 이렇게까지 새삼 감동을 받을 일인가? 라는 생각에 많은 이들이 놀랐다. 감성 깡패다. 사람의 감성을 쥐고 흔든다. 목소리를 쥐어짜지 않고 감정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그저 담담하게 조용히 노래의 정서를 표현할 뿐이다. 언뜻 들으면 막연히 조용하고 편안하게만 부르는 것 같다.
하지만 그 속엔 한 글자 한 글자 허투루 넘기지 않는 임영웅의 감성 표현이 있다. 그것이 차츰차츰 마음을 울려 마침내 눈물이 북받치도록 하는 것이다. 목소리를 쥐어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정도 쥐어짜지 않는다. 미소를 띤 편안한 얼굴로 노래하는데 그 안에 깊은 정서가 있다. 그런 모습이 보는 이를 더욱 빠져들게 한다. 그리고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느껴진다. 그리하여 감동이 더 높은 차원으로 고양된다. 그의 노래를 들으면 귀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인다. 고막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심장까지 소리가 직진되는 듯하다. 그렇게 심장을 울리며 마음을 어루만진다. 이래서 임영웅이 부르면 어떤 노래든지 새롭게 들린다. 이 노래가 이런 노래였어? 작곡가도 아닌데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버리는 임영웅 가창의 마법. 임영웅이 부른 노래들이 음원 차트를 휩쓰는 이유다. 임영웅이 부르면 새로운 노래를 듣는 듯해서 감탄하고 그 노래를 다른 사람이 부른 걸 듣는 순간 실망하거나 뭔가 허전함을 느끼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임영웅 수준의 감성 표현을 하는 가창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이러한 이미 알던 노래도 새롭게 들리게 하는 임영웅 가창의 마법이 미스터 트롯 첫 무대 바램에서 비로소 전 국민에게 알려졌다. 내가 알던 그 노래가 아닌 처음 듣는 바램 같은 느낌에 전국적으로 입덕자가 속출했다. 입덕 폭주 현상이 시작된 것이다. 불과 몇 분 만에 벌어진 사태다. 임영웅이 이 노래를 부르기 전 대한민국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라고 말한 것이 정말 몇 분 만에 현실이 되고 말았다. 임영웅 신드롬, 새 역사의 시작이다. 나중에 존재의 이유, 사랑을 위하여의 가수 김종환은 이렇게 말했다. 임영웅 군이 바램을 잘 불렀잖아요. 노래의 감성을 잘 살리는 친구예요. 임영웅 군은 목소리가 참 좋아요. 그래서 바램도 잘 살렸고요. 바램 무대는 당연히 올 하트를 받았다. 올 하트 그래픽을 본 임영웅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만감이 교차하는 듯 눈물이 끊이지 않았다. 조영수는 이렇게 평했다. 요즘 가요계 트렌드가 힘을 빼고 말하듯이 하는 건데 임영웅 씨는 그렇게 하면서도 작은 단계에서 사람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게 짧은 몇 글자에서 힘을 줄 때 주고 뺄 땐 빼고 사랑한다 정말 이 6글자에서 이분은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는 분 같아요. 이렇게 담백한 노래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가수는 많지 않거든요. 조영수가 이야기한 것이 완급 조절, 강약 조절이다. 임영웅의 노래는 이런 부분의 조절이 정말 세밀하다. 그래서 다른 가창과는 뭔가 다르게 느껴진다. 그것이 고음을 지르는 것처럼 눈에 확 띄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뭐라고 탁 꼬집어 말하기가 어렵다. 그냥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여러 선입견과 편견 등으로 마음을 닫은 사람에겐 이 미세한 차이가 잘 안 들릴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시청자들이 이 차이를 마음으로 느꼈다. 임영웅은 노래하다가 어머니 생각이 났다며 계속 눈물을 흘렸다. 나중엔 눈물이 철철 흐를 정도가 됐다. 이때 많은 국민이 함께 눈물을 흘렸다. 홀어머니가 힘들게 혼자 키웠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안타깝기 시작했는데 그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자 시청자의 감성도 폭발하고 말았다. 임영웅의 아미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더 큰 것이 남아 있었다. 바램 사태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예선 이후 본선 팀 미션이 이어졌다. 임영웅은 현역부 A조,
장민 호랑나비 팀으로 나왔다. 이 팀은 진 이명웅, 선 영탁, 탑7 장민호, 불타는 트롯맨 2위, 신성, 그리고 신인선과 연기 등으로 이루어져 가히 전설적인 팀이라 할 만하다. 물론 당시엔 나중에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리란 걸 아직 알 수 없었다. 장민 호랑나비 팀은 선곡 대결에서 밀려 댄스 트로트를 선곡하고 말았다. 이건 모두에게 큰 부담이었는데 특히 이명웅에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이명웅은 춤 자체를 거의 춰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부담 속에서 중간 미팅 때 조촐한 손짓을 선보였는데 바로 이때 심상치 않은 잔망기가 나타났다. 춤을 잘 추고 못 추고의 차원이 아니라 이명웅의 눈빛, 표정, 몸짓이 뭔가 웃겼다. 이런 웃음 유발 요소가 또 향후 많은 국민들을 사로잡는 이명웅표 잔망미가 된다. 조촐한 손짓을 하더니 이명웅은 급기야 급발진을 하며 저는 마이크 이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며 호기까지 부렸다. 댄스 아이돌이 차는 헤드셋 같은 마이크를 주문하며 농담을 한 것이다. 이런 깨알 장난기가 팬들에게 웃음을 준다. 춤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명웅의 잔망미가 계속 터졌다. 마침내 오른 본 무대에선 앞으로 춤이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면서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 묘하게 웃기는 표정 때문에 복소탄이 터졌다. 특히 이명웅이 여자 무용수에게 차이고 시리에 빠져 있다가 연기가 어려워 마세요, 창피해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라고 하자 바보 같은 표정으로 미소 짓는 모습이 그에게 내재된 장난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게 했다. 그 끼는 향후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돼 팬들을 웅모래지옥에 빠지게 만들었다. 나중에 콘서트에서 부캐 이명광을 등장시켜 폭소탄을 터뜨리기도 했다. 본선 3차 기부금 팀 미션에서 이명웅은 뽕다발 팀으로 출전했다. 단체 공연 속에서도 이명웅의 목소리가 압도적 존재감을 발휘하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하지만 팀 순위 2위로 밀리면서 에이스전에 나서는 이명웅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이명웅이 압도적인 우승을 해서 팀을 총점 1위로 만들어야만 팀 전체를 다음 회로 진출시킬 수 있었다. 최고의 스타는 해야 되는 순간에 해주는 사람이다. 보통 때 잘하는 거 말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대하고 긴장되는 순간에 정확하게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서 해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스타다. 바로 에이스전에서 이명웅이 그랬다. 그리고 그 에이스전은 역사가 되었다. 이 중차대한 결전의 순간에 그의 선곡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였다. 이 곡은 길고 잔잔한 스타일로 이렇다 할 자극성이 없다. 어떤 이에겐 지루하기까지 하다. 가창력을 뽐내며 승패를 가리는 경연대회 결전장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노래를 고른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보통 경연대회 출전자들은 이런 순간에 목청으로 압도되는 곡을 선택한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담담한 노래를 결정적인 국면에 선곡한 건 이명웅의 강단이 보통이 아님을 말해준다. 부드럽고 유한 사람이지만 음악적 강단은 범상치 않게 단단하다. 이명웅의 음악적 소신이 얼마나 확고한지 그리고 자신감이 얼마나 큰지도 말해준다. 이러니 슈퍼스타가 된 것이다. 앞에서 이명웅의 바램 사태가 예고편이었다며 더 큰 것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무대였다. 지금까지 많은 음악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렀지만 그 특유의 잔잔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었다.
이명웅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달랐다. 이 잔잔한 곡으로도 그는 애절한 감정을 표현하고 온전히 전달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라는 첫 소절에 이미 관객석이 술렁였다. 조영수는 고업에서 다 나왔다고 했다. 감성 장인이라 할 만하다. 감정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편안한 표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애틋하게 젖어들게 만드는 그의 가창이 여기서 200% 발휘됐다. 휘파람까지 등장해서 더욱 감정을 고양시켰다. 마지막엔 임영웅도 울고 관객도 울었다. 이 곡으로 이렇게까지 울컥하게 만든 사람은 매우 드물다. 담담한 노래만으로도 듣는 이의 감정을 일렁이게 만드는 인간 감정 증폭기다. 나중에 사랑의 콜센터에서 임영웅이 그날들을 불렀을 때 임태경은 이렇게 말했다. 임영웅은 소리의 정서를 담는 것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그날들 무대 영상은 이후 1000만 영상이 됐는데 임영웅의 정서 표현, 감성 표현에 대해서 수많은 찬사가 쏟아졌다. 그날들 무대 이후 god의 김태우는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다. 와, 소리의 스펙트럼이 말도 안 되네. 완전 전천후 싱어야. 이런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전천후 가창을 하며 매번 풍부한 감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임영웅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켰던지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이 곡이 선거송으로 쓰이기도 했다. 보통 선거송은 밝고 즐겁고 힘찬 분위기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쓸쓸하고 애잔해서 선거판과는 거리가 매우 먼데 임영웅 노래가 워낙 국민적 감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선거송으로 채택된 것이다. 미스터트롯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무대로 돌아가서 이 곡으로 임영웅은 큰 점수를 얻어내며 압도적 1위에 올라 팀 총점까지 1위로 만들었다. 팀원들 전체를 다음 회로 진출시킨 것이다. 혼자서 멱살 잡고 끌어올렸다. 이때부터 임영웅의 존재감은 차원이 달라졌다.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국민 가수였다. 최종 우승인 진을 예약한 거나 마찬가지였다. 바램 사태에 이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사태까지 연이어 터지면서 임영웅 신드롬이 거대한 태풍으로 발전하며 대한민국을 뒤덮기 시작했다. 훗날 한 일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임영웅의 노래에 대해 감탄하는 댓글이 나오는 가운데 한 누리꾼이 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무대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얘는 지겨운 노래를 오지게 잘 불러서 안 지겹게 만들더라. 예전에 어느 노부부 이야기 어쩌고 저쩌고 그 노래 부른 것도 그거 엄청 지겨운 노래인데 얘가 부르니까 괜찮더라고. 팬이 아닌 일반 누리꾼이 이렇게 느꼈다는 것이다. 지겨울 수 있는 노래도 안 지겹게, 심지어 감동까지 느끼게 만드는 마법이다. 결국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임영웅 버전은 국민 애청곡이 되었다. 원래 있던 노래였지만 임영웅이 부르자 비로소 보편적인 애청곡이 됐다고 할 수 있다. 나중에 사랑의 콜센터에서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불편한 자세로 이 노래를 완벽하게 불러 또 감탄을 자아냈다. 콘서트에서도 수많은 관객이 이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지었고 임영웅 자신도 이 노래를 부르며 창원 콘서트장에서 펑펑 울기도 했다. 그렇게 많은 화제를 부리며 이 노래는 임영웅으로 인해 재탄생했다. 이 노래가 신드롬을 대대적으로 일으키자 원작자인 김목경이 놀랐을 것이다. 그는 잡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처음 듣는 순간
오싹함이 들었어요. 음정이 너무나도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수십 년 넘게 음악 생활을 하며 여러 가수를 봤지만 이명웅의 음정은 그 어떤 가수들보다 돋보였어요. 이명웅이 대단히 깨끗하게 노래하며 자신의 감정을 잘 살려나가는 걸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명웅은 잔재주를 부리거나 노래를 자기 멋대로 변형시키지 않고 깨끗하게 부른다. 그래서 듣기에 거슬리는 게 없다. 노래를 자기 편하게 변형시켜 부르면 뭔가 노숙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명웅처럼 깨끗하게 부르면 순수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동요 같은 순수함은 아니다. 깨끗하게 부르면서도 또 인간 감정 증폭기 수준으로 감정은 충분히 증폭시켜 깊게 전달한다. 힘으로 밀어붙여야만 감정이 강하게 전달된다고 믿는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히 깨는 것이다. 김목경은 또 이렇게 말했다. 트로트만 하기엔 역량과 가능성을 너무 많이 갖춘 가수입니다. 예를 들어 포크 타입으로 통기타를 들고 나와 노래한다거나 또는 그 외 다른 장르에서도 탁월한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이 시대의 전천후 보컬리스트로서 더 많은 사랑을 받길 기대합니다. 이 말처럼 이명웅은 일렉트릭 기타를 들고 락 음악을 하는 등 다양한 역량을 고루 발휘하는 이 시대 전천후 보컬리스트로 우뚝 섰다. 김목경은 이명웅이 그런 자질을 바로 알아본 것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명웅을 트로트 전문 가수로만 여겼고 이명웅 노래는 다 트로트라고 했다. 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마저 이명웅이 불렀으니 트로트로 분류해버리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우리나라에 귀 막힌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 많은 이들을 기함하게 했다. 준결승 레전드 미션에서 이명웅이 선보인 곡은 32의 보랏빛 엽서였다. 그때 이미 국민스타에 등극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등장했을 때 환호성이 크게 터졌다. 이렇게 큰 기대를 받는 무대는 엄청난 부담일 수 있다. 그런 부담 속에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무대에 섰다. 과거 장민호는 수염도 기른 터프한 스타일이었는데 어느 날 한 팬의 조언으로 스타일을 바꿨다고 했다. 그 팬의 조언은 여자들은 집에 없는 걸 보고 싶어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한다. 집에 있는 남자가 이미 충분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연예인에게선 그 반대의 이미지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장민호는 단정하고 깨끗한 스타일로 바꿨고 일약 스타급 연예인이 되었다. 이명웅이 바로 집에 없는 존재 그 자체다. 바램,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등의 무대에서 계속 그랬고 보랏빛 엽서 무대에서 정점을 찍었다. 진중하면서도 화사하고 단정한 정장 차림에 깔끔한 머리 모양. 어찌된 일인지 얼굴의 매력마저 경연이 진행되면서 더 진일보하는 듯한 착시까지 나타났다. 엄청난 부담에도 불구하고 보랏빛 엽서 무대에서 이명웅은 반듯하고 정중하면서도 밝은 표정이었다. 조각 같은 미남은 물론 아니지만 부드럽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외모다. 거기에 더해 얼굴 크기가 연예인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작아서 비율이 8등신, 9등신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정장 옷맵시가 집에는 물론 없고 동네 전체에도 없는 지경이다. 보는 순간 자동 안구 정화가 시작된다. 일각에선 얼굴 소멸 9등신, 다리 길이 2m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 2m 설은 일각에서 꽤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어쨌든 팬들이 느낀 이러한 외모의 매력도
임영웅 신드롬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데 그런 매력이 보랏빛 엽서 무대에서 터졌다. 임영웅이 등장하자 관객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온 객석이 임영웅 연호로 가득 찼다. 그런 열기 속에서 보랏빛 엽서를 부르기 시작했다. 여기서도 임영웅의 뚝심과 음악적 소신이 드러난다. 오디션에서 선곡은 매우 중요하다. 보통 강렬한 임팩트가 있는 노래나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노래를 선택한다. 그래야 대중 투표를 받을 때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영웅은 32의 노래 중에서도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은 동시에 열창으로 강렬한 인상을 줄만 하지도 않은 그런 곡을 골랐다. 모든 노래를 임영웅 곡으로 만들어버리는 그의 괴력이 보랏빛 엽서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됐다. 그가 노래를 시작하자 순식간에 임영웅표 보랏빛 엽서로 재탄생한 것이다. 미스터 트롯에서 그 전까지 그가 불렀던 노래가 무거운 정서였다면 이 곡은 예쁜 사랑 소품 노래의 느낌이었는데 그가 부르자 고막에 달달함이 흘렀다. 임영웅의 목소리는 너무 고음도 아니고 너무 저음도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부담 없이 선호할 만한 중간 영역대의 보편적인 소리다. 부드러운데 마냥 부드럽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남성다운 늠름함이 내재되어 있다. 그런 목소리의 위력이 보랏빛 엽서 1절부터 그대로 터져나왔다. 하이라이트 부분에 오늘도에서 힘을 툭 빼고 가버린으로 넘어가는 순간의 애틋함에 관객들이 절로 두 손을 부여잡았고 당신의 라고 할 때 미세한 떨림에 심장이 아릿해졌다가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올 이라고 강하게 노래할 때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렇게 그의 보랏빛 엽서로 또 한 번의 역대급 무대를 완성했다. 관객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경연장이지만 마치 단독 콘서트장처럼 환호성과 함께 앵콜까지 터졌다. 어느 60대 노부 이야기로 사실상 진을 예약했다면 이 보랏빛 엽서 무대는 사실상 미리 치른 대관식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럴 정도로 임영웅의 태도, 외모부터 목소리, 노래 실력, 대중의 반응까지 가요 황제의 바로 그것이었다. 고막에서 꿀이 흐른다. 노래로 입증한 감성 장인의 위엄이라고 자막이 나왔는데 많은 시청자들이 정말로 그렇게 느꼈다. 소른도는 원곡자로서 이렇게 심사평을 했다. 제 노래가 이렇게 좋은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임영웅 씨한테 배운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감정을 담고 지금까지 노래 부르지 못했어요. 저도 가슴이 찡했어요. 오늘 이후로 저도 이렇게 가슴 찡하도록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소른도뿐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이 함께 가슴 찡했던 무대였다. 노사연은 이렇게 말했다. 나 쟤 어떡하면 좋아. 우리 영웅씨. 비슷한 심정을 공유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고 역사적 팬덤 영웅시대가 골기했다. 준결승 1대1 한곡 대결에선 주현미의 울면서 후회한 해를 불렀다. 주현미는 간드러진 꺾기로 트로트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대가수다. 이 무대에서 임영웅은 역시 또 집에 없는 모습으로 등장했다. 깔끔한 정장에 정중한 무대 매너. 다리 길이는 이때도 2m였다. 지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미리 치른 대관식의 뒤풀이 같은 느낌이었다. 앞서 역대급 무대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무대에 대한 기대도 컸는데 임영웅은 첫 소절에서 모든 기대를 충족시켰다. 압도적인 목소리의 존재감. 그가 노래할 때 소리가 갑자기 앞으로 치고 나온다고 느껴질 정도로 존재감이 강렬했다. 동시에 편안하면서도 시원하게 들렸다.
그러면서 절묘한 완급 조절로 정이 담뿍 느껴졌는데 간드러진 느낌까지 살아나 더욱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이미 많은 관객은 녹아웃 상태였다. 이 간드러진 느낌은 향후 다른 곡에서도 나타나는 임영웅의 목소리 매력 중 하나다. 심사위원석과 객석에서 연신 감탄이 쏟아졌다. 심금 가득 채운 감성 황홀경이라는 자막이 흘렀다. 자막이 시청자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했다. 목소리를 쥐어짜지 않아도 심금을 가득 채우며 사람을 감성 황홀경에 빠뜨리는 가요 황제의 노래에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경험을 했다. 임영웅은 시청자에게 위로를 전해드리기 위해 신경 쓰며 노력하고 연구한다고 했다. 그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 위로는 기본이고 그걸 훨씬 넘어 치유의 기적까지 일으키고 있다. 농담이 아니다. 정말 치유 현상이 대거 나타났다. 이에 대해선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다. 여기까지 챕터 1 임영웅 발견되다를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챕터 2 미스터 트롯 이후 대스타 등극이란 주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건행